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돈만 많으면 행복할 텐데. 아마 다들 마음속에 한 번쯤은 떠올려 보셨을 겁니다. 젊었을 때는 월급이 조금만 더 오르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거고, 중년에는 집이나 차 같은 재산을 좀 더 모아야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은퇴 후에 노후 자금이 충분해야 행복할 거라고 믿곤 하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돈이 충분한데도 불행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가진 게 많지 않아도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늘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행복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 돈이 행복을 대신하지 못하는 이유.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서 큰 집과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게 된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분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도 줄어들고 친구들도 하나둘 곁을 떠나니 남은 건 큰 집과 통장뿐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외롭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행복은 돈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 불편함을 줄여줄 수는 있어도 삶의 의미를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의미가 주는 힘. 그럼 행복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가치는 의미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이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걸 깨닫는 순간 행복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도 살아서 숨 쉴 수 있구나 하고 감사하는 마음. 손주가 손을 잡고 할머니 같이 놀자라고 했을 때 느껴지는 그 따뜻함. 이웃이 고맙습니다라는 한마디 건네줄 때 오는 뿌듯함. 이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내가 의미 있는 존재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바로 거기서 행복이 싹 트는 겁니다. 행복의 5가지 가치. 행복을 조금 더 정리해보면 5가지 가치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존재의 이유를 확인시켜준다. 행복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목적을 알려줍니다.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하다는 걸 느낄 때 행복은 시작됩니다. 둘째, 건강보다 강력한 회복력이다. 행복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병에서 더 빨리 회복합니다. 의사들도 말하죠. 긍정적인 마음은 약보다 더 큰 힘이 있다고. 셋째, 관계의 질을 바꾼다. 행복은 혼자서는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람과 나누고 웃음을 주고받을 때 행복은 더 깊어집니다. 넷째, 시간을 다르게 경험하게 한다. 행복한 시간은 짧아도 오래 기억되고 불행한 시간은 길어도 금세 사라집니다. 결국 행복은 시간을 다루는 능력을 바꾸어 줍니다. 다섯째, 삶을 성공해서 의미로 이동시킨다. 성공을 이루었는데도 공허한 이유는 의미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취가 크지 않아도 의미를 찾으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철학과 명언 속의 행복.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행복을 정의하려 애써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에우다이모니아, 즉 인간 본성에 맞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에서 행복이 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큰 행복은 작은 것에 있다. 자연스러움 속에서 의미를 찾을 때 진짜 행복이 온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 속담에도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사실 행복은 항상 내 곁에 있는데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시니어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특히 60세 이후의 행복은 돈보다 의미에 달려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성취, 지위, 재산이 삶의 중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그 역할이 줄어듭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허무감을 느끼십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족에게는 든든한 울타리이고, 손주에게는 지혜로운 어른이고, 이웃에게는 따뜻한 이웃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이고, 바로 그 의미에서 행복은 다시 피어납니다. 행복을 키우는 5가지 방법. 그럼 행복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일기 쓰기. 하루에 3가지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작은 것일수록 좋습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한다. 가족과 함께 밥 먹을 수 있어 감사하다. 이런 습관이 행복의 씨앗을 키워줍니다. 둘째, 봉사와 나눔.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는 가장 큰 행복을 줍니다. 이웃을 돕거나 작은 기부를 하거나 그 순간 우리는 내 삶이 의미 있다는 걸 느낍니다. 셋째, 새로운 취미 배우기. 그림, 음악, 글쓰기, 정원 가꾸기. 무언가를 배우는 순간 우리는 뇌를 자극하고 성취를 느끼며 의미를 찾습니다. 넷째, 사람과 교류하기. 고립은 행복을 앗아갑니다. 사람과 대화하고 교류하고 함께 웃을 때 행복은 배가 됩니다. 다섯째, 작은 목표 세우기. 나이에 상관없이 목표는 필요합니다. 책 한 권 읽기, 산책하기, 손주에게 편지 쓰기. 이런 목표가 삶을 의미 있게 바꾸어 줍니다. 돈보다 의미를 택한 사람들의 이야기. 한 기업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평생 돈을 모으는 데 전념했습니다. 큰 집과 재산을 가졌지만 가족과는 멀어졌습니다. 그가 말년에 남긴 한마디는 이랬습니다. 돈은 많지만 행복하지 않다. 또 한 분은 재산은 크지 않았지만 매일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이웃을 도왔습니다. 그분은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진 게 많지 않아도 행복하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돈은 편리함을 주지만 행복은 의미가 만들어줍니다. 오늘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행복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의미다. 돈은 삶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없다면 그 돈은 공허할 뿐입니다. 행복은 존재의 이유를 깨닫는 순간,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눌 때, 작은 일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때 찾아옵니다. 내일부터 행복의 기준을 바꿔 보십시오. 돈에서 의미로, 성공에서 관계와 감사로.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은 이미 행복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았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행복과 의미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